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다음 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불꽃 튀는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 일정에 올인하면서도 서로에게 공세를 퍼부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 광주 시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광주유치 등 광주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갑니다. 불안한 후보보다는 확장성이 있는 자신을 국민의힘 대권 주자와 싸울 수 있는 민주당 선수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광주에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본선에 강한 후보입니다. 광주가 결선 투표를 만들어 주신다면 1차 슈퍼위크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선전한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공격한 이낙연 후보에겐 민주당의 후보인지 궁금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고 압도적 지지로 결선 없이 본선 진출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결선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식으로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는데 같이 공조를 하니까 정말 그분은 민주당 후보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몰빵론을 주장하면서 결선 없이 가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불안한 과반 득표를 한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광주 일정에 집중합니다. 5.18을 상징하는 전입빌딩 245에 정성호 우원식 등 캠프 핵심 지도부가 총 집결해 호남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얼마 전 광주를 찾은 박용진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의 호남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김두관 후보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해 호남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광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로 날짜를 옮겨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호남권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와 전남북 8개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 책임 등은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보낸 지 100일을 맞이하는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인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지며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쳤던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던 참사가 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와 철거를 맡은 업체 대표, 감리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도 업체 선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외 도피 가신 거예요? 금품도 인정하십니까? 유족들한테 비난 한 말씀 오세요?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0일의 수사 성과가 진상규명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총회에 수시로 드나든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조직적 책임을 묻지 못했고 석연치 않은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위 의혹의 중심인 재개발조합에 대한 수사에도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어제 일처럼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 수사는 미흡하기만 하고 100일 동안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유족들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또 유족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간의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고급화를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공사비 1,450억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공사비에 재개발 조합의 이름으로 유족에 지급할 15억 원 상당의 위로금을 포함시켜 협상하는 것을 논의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차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에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더불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석 당일인 오는 21일 참사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1월 광양의 한 병원이 전남 최초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전라남도가 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추진해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해당 병원이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전담병원에서 해제됐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재단에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최초의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양의 한 병원입니다. 지정 당시 전라남도는 단 3일 만에 광양시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재단 측과 협의해 지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의 부담을 느낀 직원 50여 명이 무더기 퇴사하고 환자들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당시 전라남도는 병상 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도내 병상 수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졸속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지난 5월 초 5개월 만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될 때까지 이 병원에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전환되고 나서 환자가 계속 없었어요. 이렇게 이송되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제 남아있는 그 인력들은 뭐 그냥 일 안 하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월급 받은 겁니다. 이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받은 지원금은 약 20억 원 이상입니다. 병원 내부에서마저도 애꿎은 세금이 재단 경영난 회복용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환되기 전에 월급이 계속 밀리고 막 일부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 뭐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이제 많다.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사장님은 그 전담병원 그 기간에 딱 세 차 이렇게 타고 나오시고 막 하시니까. 한편 병원 재단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사장의 사기 혐의 2건을 접수해 한 건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고발을 준비 중인 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은 최소 10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사장은 은행 대출금 수억 원을 거래처와 짜고 직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MBC에 법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에는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라남도에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날 경우 읍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이 사라지게 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해 광주 전남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의 걱정도 큰데요. 목포 사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은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목포는 종일 흐리기만 했던 하늘에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지금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낮보다는 태풍의 영향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피항을 온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와 완도를 오가는 여객선 38개 가운데 18개 항로가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관련해서 태풍 찬투는 남해상을 지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폭우보다는 강풍의 위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남해안 지역에 많게는 60mm가량이 내리겠고 내일 오후 전남 서부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찬투는 내일 아침 9시쯤 서귀포 동쪽 50km 부근에 위치하면서 전남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가을 태풍이 북상하면서 어민들은 양식장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추석 뒤 본격적인 출하 시기에 태풍은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복 양식어민들은 양식시설 파손과 담수 유입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 출하 중인 새우 양식어가도 강풍에 떠밀려온 이물질이 새우에 영향을 줄까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은 15만 5천 헥타르로 태풍이 강한 비바람 영향권에 들면 한창 수확기에 쓰러진 피해가 우려되고 또 과수작물도 강한 비바람에 낙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북상 중인 태풍은 농어민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4일 기후행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이자 재난이라며 위기 상황을 환기하기 위해 9월 24일은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기후 파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모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가 직업소개서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확진자 상당수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직업소개소는 광산구 102곳 등 모두 360여 곳입니다. 파리바게트 등 SPC그룹 가맹점에 재료 운송을 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 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보다 배송 물량이 2배 늘었지만 화물 노동자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증차를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SP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PC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화물연대 무력화와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양현종이 텍사스 구단으로부터 2번째 방출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현종은 마이너리그에서 머물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지만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적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시즌 국내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